20대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민신문고에 학교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다가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협박성 문자에 시달리던 이 교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범지역 CCTV에는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가 없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올 한 해의 뉴스. 오늘은 정치와 행정 분야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 덕분에 뺑소니 사범 검거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설마 하고 달아났다간 처벌만 가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 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20대 교직원의 신원이 고발된 당사자에게 노출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이없게도 내부 고발자의 정보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유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사무원으로 일하던 29살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3일입니다. 유족들은 이 죽음에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박모 씨가 성비위 등 승진하기에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고발을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올렸는데 고발 대상자인 박 씨가 이를 알고 정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익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했던 청원 내용이었지만 당사자인 전직교사 박 씨에게는 작성자인 정 씨 어머니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 정보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박 씨는 정 씨에게 왜 자신을 모함했냐는 내용의 문자를 21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이제 좀 한 번씩 내가 정신이 갖고 이제 출근을 거의 못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을 누린 이후로.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숨진 정 씨의 민원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한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빠진 삭제를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박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 씨에게 보낸 문자는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도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개인정보 유출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우범 지역에는 방범용 CCTV와 함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건데 10개 중 3개는 없어지거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우범지대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그런데 CCTV 기둥에 설치돼 있어야 할 비상벨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기 직전에 시민들이 신고하라고 설치해 놓은 건데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겁니다. 비상벨이 사라진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다니기가 불안한 터널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설치돼 있던 비상벨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많으면 같이 가죠. 그러니까 사람 지나다닐 때 같이 가요. 혼자서는 좀 무서워. 설치돼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만 비상벨인 것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을 모두 철거했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작동되지 않는 비상벨이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점검을 하려고 지금 나왔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네. 혹시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시는 7억 2천만 원을 들여 비상벨 900개를 CCTV에 설치했지만 지금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7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는 사라졌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조금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설치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보급이 잘 돼 있는 걸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현은 우리가 떼어낼 수밖에 없어. 제 위치에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비상벨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뺑소니범들은 아무도 못 봤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CCTV와 블랙박스 등 도처의 감시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도망쳐봐야 결국엔 잡힌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뺑소니범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진행한 버스를 일일이 확인해서 그 영상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토주 방향으로 등록된 QM3 한 1,300대를 일일이 확인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목포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올해 308건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매년 300건이 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도움으로 뺑소니 범인의 검거율은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경찰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셔야지 뺑소니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뺑소니는 거의 100% 검거됩니다. 반드시 붙잡히는 뺑소니 범죄.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인정 기자와 함께 정치 행정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광주시 민선 7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네, 민선 6기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과제들을 정리하겠다는 게 이용석 광주시장의 포부였는데 그러다 보니 취임 초기부터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관심이 뜨거웠던 거죠?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보통 업계에서 받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노사가 약속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모델입니다. 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중재하고 타협해서 광주에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첫 프로젝트로 시도가 됐던 게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일자리 12,000개를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그리고 공장 해외 이전 같은 제조업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책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니까 사실 지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데도 노동계에서 반대가 거셌어요. 네, 정확하게는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 또 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에 있는 기존 일자리, 또 임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와 원탁회의를 어렵사리 구성해 협상에 참여하기는 했는데요. 이마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생긴 뒤에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서 현대차와 한국노총의 생각이 매우 달랐고 이달 초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조인식 직전에 취소가 됐죠. 네,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광주형 일자리는 계속 추진하는 거죠? 네, 불씨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참석까지 거론됐던 조인식 취소가 주는 여진이 조금 남아있어서 광주시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송신영 기자회견에서도 이용섭 시장이 내년 핵심 시책 1순위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거든요.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해를 넘기긴 했지만 또 광주에서는 어려운 숙제 하나가 풀렸어요. 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이제 짓느냐 마느냐를 두고 16년 정도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문제가 풀렸죠. 네, 결과도 결과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도 주목할 만하죠. 네, 이 공론화라는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시민단체는 찬반 양쪽 의견과도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줘서 충분히 공부를 한 뒤에 결정하는 수기형 여론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공론화를 받아들여 만일 건설 반대로 결론이 나면 추진하던 정책이 뒤집히는 셈이라 광주시가 공론화를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선별된 시민참여단과 1박 2일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압도적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처음 시도된 공론화였는데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찬반 양측이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도 박수받을 만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해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시철도 문제는 잘 풀렸지만 최근엔 민간공원 특례 사업 문제로 광주시가 꽤 시끄럽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이건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의 공원을 만들어주는 대신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특례 사업. 이게 건설사들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 또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광주시가 스스로 뒤집은 거잖아요. 네, 광주시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를 한번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채점을 잘못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뀐 걸로 나왔으니 다시 채점을 해서 맞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허술하고 이상한데 감사 착수 배경 자체를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기밀 문서인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돼 채점이 잘못됐다는 이의 제기가 탈락 건설사로부터 나온 것도 이상한데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실제로 바뀌면서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감사였다는 의혹이 일게 된 건데요. 불공정 심사 논란이 다시 불공정 감사 논란으로 얻는 것 없이 끝나게 됐죠. 광주시는 행정신뢰에 타격을 입었고 경찰 수사까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겉으론 상호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상생인 듯한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안과 해남 등 거론되는 후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무안군의 경우 군수까지 나설 만큼 이전 반대가 강경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으로의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올해 역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성과 공유 차원에서 이전 기관들이 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나주시는 이보다는 살기 좋은 혁신도시 건설이 먼저라며 기금 조성에 소극적입니다. 10개 혁신도시 중에 정주 여건의 만족도 9위입니다. 그래서 이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지난 8월에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협력을 약속한 내용이지만 현재로선 말뿐인 상생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까지 맞물리면서 시도 간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측이 겉으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또 광주와 나주의 지역 간 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내년에도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송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 등 10대 핵심 시책을 통해 이를 구현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8년은 광주의 혁신의 이정표를 세웠던 한 해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과 국비 2조 원 시대 개막, 명실상부한 문화 광주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 한 해는 전남 행복시대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송년사에서 올해 주요 도정 성과로 내년 국고예산 8천억 원 증액과 170개 기업 유치, 국제 수목 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 50만 명 돌파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렴도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 탈락 등은 아쉬웠다며 내년에 현안 사업 챙기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진화됐습니다. 소방차 8대와 보성군 공무원들이 진화에 나섰는데 건조한 데다 바람이 거세서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수도권 조직폭력배들의 광주 원정 보복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수사팀은 광주에 원정을 왔던 수도권 조폭 관련자 35명 가운데 3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소속 조직원이 광주 조폭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광주에 집결한 수도권 조폭들로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광주 조폭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25명 중에는 사건의 발단이 된 술집 폭행 사건의 광주 조폭들도 있는데 경찰은 광주 조폭 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한 힐링 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해광 한신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힐링 쉼터에는 TV와 냉장고, 안마의자와 식사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힐링 쉼터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혜양조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혜양조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연말까지 조직 통폐합과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혜양조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참담한 실적으로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 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해남군 지역 상품권은 내년 3월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